자, 고전산문 이대봉전, 서대주전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바로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여백을 좀 만들어 놨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놔야 될 게 있죠.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놔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우선 고전소설을 읽을 때는 다들 알겠지만 주목해야 될 거, 인물, 시간과 공간. 특히 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별로 사건이 크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공간에서 어떤 말하기를 하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특히 이 말하기 내용 안에는 요약적 제시라던가 또는 물음의 방식을 쓴다던가 그리고 글 내용 안에서 중국 고사를 이용한다던가 또는 차설과 같은 거. 지금 이 부분은 꼭 말하기가 아니더라도 뭐라고 하죠? 관습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적어놨지만 이 글은 혼사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글입니다. 혼사장애. 다시 말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둘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방해 공작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특히 남장 모티브가 있다라는 거. 남장 모티브. 이 남장 모티브는 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선 여성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새로운 사건, 누군가 만나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마지막 내용에서 부디 학업에 정진해달라 이러면서 끝나는 내용으로 봐서 여성 주인공의 사회 진출을 위한 수단이다. 자,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적어놓은 군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영웅소설 일대기에 들어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전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그래도 해보고 들어가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원래 여기는 이대봉전. 이 이대봉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시랑이라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입니다. 자, 이시랑과 대척에 있는 인물이 바로 왕희입니다. 자, 왕희의 아들이 왕연이고, 지금 이 글에서는 왕연과 장혜연을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쵸? 자, 원래는 이제 왕이가 이 이시랑을 모함하고 유배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친구 장알림이 있는데 이 장알림은 이시랑이 그래서 유배 가서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아. 그리고 그의 아들 이대봉도 죽은 줄 압니다. 그래서 원래 이대봉과 장혜왕을 이미 정원시켰지만 중간 내용에 보면 장혜왕이 이대봉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장알림과 장혜왕은 이대봉과 이시랑이 죽은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죽은 줄 알고 있다. 자, 그리고 이 글 내용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난양입니다. 난양. 소비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 근데 바깥에서 지금 왕석연이 와서 강제로 결혼하기 위해서 납치하려고 하는데 난향이 내가 소저의 모습으로 있을 테니 소저께서는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장혜왕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러냐? 같이 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난 시간 끌어야지. 나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난 항상 규중에만 있었어. 밖에 어떻게 가? 그랬더니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장혜왕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양은 잡혀가죠. 끝내는 잡혀가서 장안으로 갑니다. 자, 장안이 어디겠어요? 바로 왕희가 있는 집이겠죠. 장안으로 가서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질 않아요, 맨 처음엔. 그래서 애왕아, 너 굉장히 삐졌구나. 그러면서 애왕이라고 계속 믿고 있죠. 그러다가 주변에 장준이라고 하는 친척이 정말 저 친구는 장애황이 아니고 소비 난양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이가 소비를 죽여라 라고 말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를 하죠. 그래서 하여간 난양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이제 누구? 남아있는 장애황은 도망가서 어디로 가느냐? 여림 땅으로 합니다. 열암담인가? 하여간 자, 여기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희신의 집으로 갑니다. 자, 이 희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 희신의 집은 정확하게 말하면 최어사 집이에요. 자, 이 최어사 집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부를 시키는 부분에서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대봉은 뭐 용왕이 살려내가지고 북방에 흉노적을 치고 장애왕도 여기서 수련을 해가지고 남방에 자 선우족인가를 쳐가지고 둘 다 성공해서 끝내는 이제 결혼하고 끝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전체 내용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영웅소설로 가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사건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냐.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제 문제에서 봤겠지만 왕희의 왜 당이냐 아니면 거기 안에 머무는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당과 내 당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왜 당이냐 내 당이냐 아니면 장혜왕의 왜 당이냐 또는 내 정이냐 이 공간에 좀 주목을 해주면서 글을 읽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에 좀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된다. 그리고 대화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렇게 요약적 진술 방식, 물음의 방식, 고사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어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그럼 지우고
중요한 부분만 좀 읽으면서 빠르게 좀 내려갈게요. 자,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을 뭐라고 하죠? 장면 전환, 차설, 각설, 차시 이런 것들 장면 전환, 쉽게 말하면 관습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왕이의 아들 석연이 어느 날 노복과 가마를 가지고 옵니다. 야색이 삼경이라고 했으니까 11시에서 1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자, 소저가 등촉을 밝히고 보았더니 외당에서 바깥에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랬더니 난양이가 급히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 바깥에 지금 왕승상의 아들. 자, 왕위의 직책은 뭐다? 승상이다. 그의 아들이 지금 노복과 가마꾼을 거느려서 왔다. 그랬더니 소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나를 납치하려고 함이라. 어떻게 해야겠냐? 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한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죽는 것을 절개라고 생각했나 봐요. 깨끗하게 죽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지키는 절개라고 생각했나 봐. 자, 그랬더니 자, A 파트 말하기 방식이죠. 진정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 소저가 죽으면 부모 제사와 그 부모님 돌아가셨다라는 거고 낭군의 원수 그러니까 낭군도 아까 전에 누굽니까? 이대봉. 이대봉도 죽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가풀이 있고 물음의 방식. 그러면서 남자 옷을 입고 후원을 넘어 피하십시오. 대신 내가 여기 앉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중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치가 안 돼. 시간 끌어야 돼.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소저가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의복을 벗어 난양을 주고 후원문으로 나가 수리를 행하니라. 수리는 먼 곳입니다. 먼 곳으로 가더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 곳으로 가더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난양이 소저의 의복을 입고 의지해서 있는데 이제 들어온 거야. 내정으로. 그치? 자, 소저 빨리 모셔라 이러면서 그랬더니 얘도 뭐 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끝내는 여기 수건으로 목을 조르니 자살하려고 했는데 왕과 노복이 많은지라 강약부동 상대가 강하고 나는 약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 어찌 당하리요. 자, 이 어찌 당하리요는 누가 얘기합니까? 서술자. 그러니까 개입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할 일 없이 가마에 올라 장안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구의 집? 왕이의 집 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하나하나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없어서 당연히 숙제로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자, 승상의 집에 다다랐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인들도 다 칭찬 일색이야. 어여쁘다 장소저여.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황의 얼굴을 모른다. 그러니까 시비가 왔는데도 아이고 장소저여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그때 난양이 일어나서 외당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서 거기 있는 내빈들 앞으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부분입니까? 자,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의 전말을 알리는 부분이죠. 자, 말하기 상황이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말했는지. 왕위는 나라의 녹을 받는 중진인데 넌 아주 명망받는 그런 신하인데 어떻게 혼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냐. 매파를 보내서 중매. 도의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납치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안 믿어. 소전은 백옥 같은 몸으로 천한 안양에게 비교를 하니 어찌 이런 말을 하나뇨 이러면서 안 믿고 있죠. 설마 그랬을 리가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내당 안에 장준이라고 딱 보니까 장애황, 장준 어딘가 지금 장씨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었던 이 장준에게 확인을 부탁해. 자, 그랬더니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정말 아니야. 난양이래. 열받았어. 그래서 난양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빈객들이 말려. 야, 난양은 충성스러운 시녀다. 다시 말하면 그냥 희생을 한 거다. 용서해 줘라. 그래서 끝내는 용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각설. 장소전은 어디로 갔냐? 아까 말했듯이 열암 땅으로 가서 최여사 집으로 갑니다. 그쵸? 딱 보니까 어때? 인물이 비범하고 풍채가 준수하거늘. 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남장 중인 거죠. 그쵸? 그래서 행색을 보니 본대 거린이 아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을 애가 아니다. 11호 하여금 서헌으로, 자, 공부방입니다. 청하여 앉히고 부인이 친히 소자를 향하여 물어보기를 공자는 어디 살며 나이가 몇이나 되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본대 기주 땅에 사는 장계운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몇몇 부분은 거짓을 얘기하기도 하고 진실을 얘기도 한다.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하여간 여기 보면 이대봉정은 별것도 아닌 게 내용이 엄청 길어. 자, 그러다가 뒤에 부분은 딴 게 아니고 여기서 좀 있는 게 어떻겠냐, 함께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그 하회와 같은 은혜 어떻게, 바다와 같은 은혜 어찌다 갚으리 있고 라고 하면서 서당을 깨끗이 해놓을 테니 여기서 공부해라. 그래서 책을 받아서 서경형전, 소노병서, 자, 병법서랑 그 다음에 유교경전을 하나 주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자식같이 여기더라. 자,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나니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고 장소저 나이 19세라. 제주는 능히 풍운 조화를 부리고 용력, 그의 능력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뛸 듯하더라 라고 하면서 과장의 표현을 쓰며 편집자적 논평으로 글을 끝냅니다. 자, 그러니까 장소저가 나중에 영웅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나아갈 것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끝나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우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서 중요한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두 문제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두 문제 정도만 가져왔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공간. 아까 중요하다고 그래서 공간 관련된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 지문은 그 문제는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애황을 향한 위협을 자, 다른 색깔로 갈까? 난양이 확인하는 공간이고 자, 애황은 난양에게 동정을 살피라고 한 후에 외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납치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쵸? 자, 왕위의 외당은 애황을 향했던 위협을 빈객들이 확인하는 공간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한편 난양은 왕위의 외당에서 빈객들에게 애황이 당한 억울한 일을 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왕위의 외당은 애황을 향했던 위협을 확인하는 공간 맞습니다. 두 번째, 애황의 내정은 애황에 대한 서견의 처분이 난양에 의해서 좌절되죠. 왜냐면 난양이 이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왕위의 내당은 난양에 대한 왕위의 처분, 자, 죽이려고 했죠. 왕위의 처분, 빈객에 의해 좌절된다. 맞네요. 3번, 장하는, 자, 누구 집? 왕위의 집 있는 공간, 난향이 향하는 곳이고 맞고, 열암 땅은 난향의 권유로 땡땡땡 여기네. 난향이 어느 땅으로 가라고까지 말하진 않았죠. 어디로 가라고 말하진 않았다. 특히 거기 보면 애황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시신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난향이 권유한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은 우선 3번 확실하고. 자, 4번 최여사 집은 승상의 집과 대비되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애황이 자발적으로 찾아간 곳이다. 이 최여사 집이 좀 전에 얘기했던 희신의 집이죠. 서헌은 자, 희신의 집에서 그 공부하는 공간인 서헌, 애황이 희씨의 제안을 자, 같이 여기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수락하는 공간 맞고, 서당은 애황이 희씨의 당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서당에서 이제 공부 시작하죠. 자, 맞네요.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맞는 거. 자, 그러면 A와 B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좀 확인을 해야겠네. B는 지금 사건 전말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A는 소자는 잠깐 진정하소서라고 하면서 도망시키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B와 달리, 그럼 A 중심으로 가족 간 인륜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자, 가족 간의 인륜을 근거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난양이 가족 간의 인륜을 근거로, 그러니까 그 나중에 여기 있으면 부모 제사랑 난군의 원수는 누가 갚냐라고 하면서 너 빨리 도망가라. 행동의 변화를 촉구했다. 맞네요. 자, 2번. A는 B와 달리 또 A로 갑시다.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너 죽으면 안 돼. 이러고 있었죠. 맞네요. 3번. B는 A와 달리 상대방의 신분. 자, 상대방이 누구였어? 지금 왕이었는데 왕승상이라고 말하죠. 승상의 신분을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 맞고. 4번. A와 B 모두 물음의 방식을 사용했다. 거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낭군의 원수를 누가 갚으리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B에서는 규중 처자를 납치함은 무슨 뜻이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물음의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답은 5번이긴 한데, 자, 왜 그런가 볼까요? A와 B 모두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 과거를 환기하고 있다. 지금 어느 부분에는, A 부분에는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애황의 과거를 환기하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땡입니다. 자, 요번에는 뒷장 서대주전으로 갑니다. 자, 서대주전은 기본적으로 우화예요. 자, 우화라는 건 어때? 동물을 사용해서 인간에게 교훈이나 비판을 가하는 거죠. 당연히 우의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 글은 지금 글 읽어봐서 알겠지만 쥐라고 하는 서대주와 타남주, 나중에 이제 다람쥐죠. 자, 다람쥐의 음식을 쥐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타남주가 소송을 거는 거죠. 원고 타남주, 피고 서대주. 근데 서대주가 누구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거기 보면은 사령이 있고 형리가 있고 옥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뇌물을 먹은 사람은 사령, 옥졸이고 형리는 뇌물을 먹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읽으면서 확인이 됐어야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관리들이 이렇게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원님이 서대주의 어떤 감정 호소에 이끌려서 아무 죄 없는 타 남주를 옥에 가두고 서대주는 석방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지배층들의 무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해학과 풍자로 가는 글인데, 자, 관리들과 결탁한 이런 지방 세력, 여기서는 쥐죠. 지방 세력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서대주가 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 이 내용만 봐서는 진짜 양반인지 양반이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여간 양반인 것 같은데 굉장히 화려한 양반처럼 표현을 해. 그 이유는 내가 돈이 좀 많다 이거지. 이렇게 돈이 좀 많은데 내가 설마 저 타남주와 같은 아이들의 돈을 훔쳤겠느냐? 이런 재판의 근거로 사용할 목적과 함께 그 돈은 나중에 이렇게 옥졸이나 주변 사람들의 뇌물로 사용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도 A나 B를 통해서 말하기 방식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뭘 썼다라는 부분에서 우화를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이 글은 입을 통해서 내려온 구전일 것이고, 그리고 아마 판소리를 거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면의 극대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장면의 극대화나 또는
다 알겠지만 서술적 개입, 서술자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좀 읽어줘야 된다. 자, 우선 그러면은 글 내용은 중간중간을 좀 읽어보면서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앞쪽은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읽어볼게요. 사령이 떠나자고 하니 서생이 말했다. 서대주. 자, 서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선 유학자,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늙은 놈이 여러 해 동안 병으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 다리에 힘이 없으니 먼 길을 걷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 어렵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붙잡혀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딱 봤더니 벌써 뭘 먹은 거야? 사령은 뇌물을 먹은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사령은 후한 대접을 받았고 라고 하면서 뇌물 받았다라는 게 나와 있죠. 뇌물까지 받았기 때문에 허락했다. 서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 가느다란 망건에, 자, 망건이라는 거 우선은 갓을 쓰기 전에 이렇게 이마에다 대는 거죠. 옥관자 달고, 자, 관자라는 건 여기 관자놀이에 박는 조그만한 단축구멍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정주, 탕건감, 풍잠, 여기 받침대,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찌르는 옥비녀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치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달고, 찌르고, 달고, 끼고, 뭐 입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열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A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지금 단장을 하는데 나열을 해서 열거, 이 부분이 지금 장면이 극대화된다. 장면이 극대화된다라는 건 양반의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부분과 함께 약간의 과장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까지? 이궁정 현추와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궁정 현추와 같이. 자, 이궁정 현추라는 건 거기 내용을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 밑에는 지워놨네. 자, 이궁정 현추는 자, 지문 밑에 좀 확인 좀 할게요. 호위무사. 호위무사를 현추, 늘어뜨린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아마 글에는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이리저리 메고 하여 노새를 타고 당당하게 부잣집 자제와 같았다. 그래서 부잣집 자제와 같은 게 나중에는 그 재판의 근거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뒤따르는 심부름꾼들의 옷차림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래서 어린 쥐 하나가 이렇게 여기 어린 쥐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 앞에까지는 서대준이, 타남준이 이렇게 말하다가 어린쥐 하나라는 걸 표현함으로써 아, 얘네가 지금 쥐를 의인화시켰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통영서랍장을 동여매고 삼동철을 김에, 이런 거는 지금 좋은 담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담배를 담배대에 넣어 손에 들고, 그럼 얘네가 지금 담배를 들고서는 피고 다녔다? 그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손에 담뱃대를 들고 주인을 부축해서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을 몰고 가는 것이, 주인이 담배 달라고 그러면 담배를 주는 거죠. 그때. 자, 마치 겸종과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진짜 겸종은 아니었다 요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양반집에 시중을 보는 사람들인데 진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아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때서 내립니다. 관문에 도착하니 사령이 서생을 잡아 관대를 벗기고 문 밖에서 이제 결박을 해서 죄인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까지는 편하게 오다가 여기서 죄인인 것처럼 결박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형리에게 알리니 형리 다시 원님께 아뢰었다. 원님 크게 화를 내며 즉시 잡아들여라. 사령 상투를 틀어지고 나는 듯 재빠르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원님 또는 윗사람의 명령은 굉장히 강했다. 윗사람의 명령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 심한 두려움에 그 전까지는 아주 당당히 잘 오다가 그래도 이제 재판받으러 들어가려니까 뭐 한 거야? 덜덜 떨리기 시작해. 왜? 끝내는 서대주가 범인이니까 덜덜 떨며 앉아 있었다.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족거리며, 이런 것들은 쥐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쥐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 자, 원님이 물어봐. 너가 서대주냐? 참으로 그 이름이 적실하옵니다. 확실합니다. 자, 죄상을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 신문하려고 하는데, 날이 좀 저물러서 형리가 나와서 신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일 하는 게 어떻냐. 자, 그렇다고 형리가 뭔가 뇌물을 받아먹은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참 안타깝게도 형리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시간이 벌어지고 그 시간에 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옥에서는 다시 한번 또 부정부패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옥졸들이 뭐예요? 괴롭혀서 끝내는 그들에게 뭘 주고, 뇌물을 주고 편하게 지내게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자, 다시. 날이 저물어서 아까 여기까지 했죠. 자, 누가? 형리가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내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우선 옥에 넣었어. 그랬더니 큰 칼을 쓰고서는, 칼이라고 하면 진짜 칼이 아니고 옛날에 그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다가 얼굴을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칼을 찬다고 합니다. 이런 걸. 그 몸을 검은 포승줄에 묶고 수족에다가 착고를 채워갔다. 이 착고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수정과 같아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발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손발을 집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갑. 자, 따라온 쥐들은 슬피 탄식하고 길가에서 보는 자들은 크게 비웃지 않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왜? 자, 지금 이 부분은 어때? 대비되는 부분이죠. 지금 어떤 친구들은 탄식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비웃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두 가지로 인해서 비판과 해학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비판과 해학이 함께 나오고 있었다.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죠. 편집자적 논평. 자, 그러고 들어갔더니 돈을 내라고 당연하게도 괴롭혀. 그래서 아까 화려하게 입고 온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옥졸들이 매우 기뻐하면서 편히 쉬라고 해. 자,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이것도 당연히 뭐에 들어갑니까? 편집자적 논평. 자, 서대주가 피로에 지쳐 누워 있는데 대서. 지금 하여간 여기 서라는 게 쥐서야. 그러니까 대서. 큰 쥐는 손을 주무르고, 중서, 그 중간 쥐는 안마를 하고, 동서, 아이동, 조그만한 쥐는 허리를 밟으며, 그러니까 그 같이 온 종놈의 쥐들이 아주 그 몸을 주물러 주면서 편하게 옥중에서도 편하게 지내고 있게, 죄인 취급받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부터 이제 신문에 들어갑니다. 자,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왜냐면 이제 누가 무능한 건지, 그리고 누가 뇌물을 먹었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범인인지는 다 나왔죠. 그쵸? 자, 지금 보면은 중략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신의 운수가 순탄하지 못하여 자녀들을 잃고 부인이 곧 죽을 만큼 아픈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논점에서 넘어가는 설득을 하는 부분들, 오류 찾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이런 신세라 차라리 돌연 죽고자 했지만 여러 해 동안 쌓인 한스러운 이런 만념이 모두 쟤처럼 식어. 자, 이런 부분들은 봐봐. 서대주가 실제로 도둑질을 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논점 일탈의 오류다. 자, 그런 다음에 하물며 근년 이래 흉년이 심해서 살아 나아갈 길이 없는 터에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 모아둘 수 있겠냐. 누가? 저 타남주가. 이렇게 흉년인데 제가 어떻게 모았겠느냐. 근데 적절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말해. 그냥 흉년 하나 때문에 쟤는 모아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류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더. 이놈이 평상시에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봄, 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구해서 가을 거지를 한대. 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는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인 이런 쓸모없는 사람들을 방 가운데 가두고 나머지들은 다 보내줘. 왜냐면 이렇게 약자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뭐해? 겨울이 되면 방에 가두었다가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한다. 우선 이 약자들은 잘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한다? 인성이 좋지 않다, 얘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고 마지막에 얘는 인사도 안 한다. 예의도 없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가? 타남주가 인성에 문제가 있다. 타남주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인신공격의 오류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여간 지금 이 말하기 방식을 찾는 부분에서 이런 오류 찾기가 많이 나옴을 문제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다 어때요? 나는 공운이 있는 가문이다. 선조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리고 봐서 알겠지만 나는 나름 잘 산다. 부자다. 저렇게 가난한 놈의 것을 훔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죽고 싶을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걸 또 믿어. 이걸 또 믿습니다. 자,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다? 이걸 믿어줬다. 누가? 지배층들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믿어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박한 거 풀어주고 술을 주면서 좀 애를 다독여서 위로해주고 대신 타남주는 너 왜 무고했냐? 그래서 타남주를 외딴섬으로 지금 보내고 재판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끝난다. 이러면서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글입니다. 자, 뭐 대충 이해가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조선시대의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라고 하면서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사령은 서생에게 뇌물을 받은 후 피고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이 피고를 잡아오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태도를 보인다. 그쵸? 불공정한 태도를 당연히 보이죠. 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는 거고, 두 번째, 형리는 서생과 타남주를 모두 잡아들여서 상세히 조사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의 절차를 이용해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서생은 유일하게 뭘 받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고, 요 내용 자체가 소송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모두에게 똑같이 절차를 밟게 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2번은 틀린 것 같아. 3번, 옥졸들은 피고인 서대주를 괴롭혀서 뇌물을 받아내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패한 관리의 모습을 드러낸다. 맞고. 4번, 서대주는 타남주가 올린 고소장의 내용을 듣고 거짓 소송을 벌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 이 대질 조사 과정에서 수령을 속여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죠. 이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의 호소가 나옵니다. 5번. 원님은 서대주의 진술만을 듣고 유죄와 무죄를 판단한 후 원고였던 타남주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이는 잘못된 제사, 결론을 내린 것이군. 맞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마지막. 자, 두 문제씩만 준비했어요. 자, A와 관련된 사건 전개 과정입니다. A와 관련된 사건 과정. 자, A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자, 여기 아까 뭐 하는 부분이야? 끌려가면서도 화려하게 그 양반의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화려한 양반의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A에서 서생은 다양한 물건을 갖추고 행차길에 오른다. 그 물건은 옥에 갇힌 후 옥절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영합함이 드러난다. 맞네. A에서 서생은 사치스럽고 화려하면서도 부잣집 자제와 같은 모습으로 재판에서 부유하였음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뭐하러 훔치냐 라는 근거. 맞죠? 3번. 노새를 타고 가다가 끝내는 원님 앞에서는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끝내는 송사가 진행되면서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좀 있었다. 맞네. 서생이 대동한 심부름꾼과 어린 쥐 등은 서생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몸종 역할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주물러 주죠. 그쵸? 그러니까 송사 중에서도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다. 맞네. 5번. 어린 쥐 하나는 통영 서랍장을 동여매고 삼동초를 김에 동네에 좋은 담뱃대에 넣어 손에 들고 가는데 왜? 가다가 주인님이 피고 싶으면 드리려고. 이를 원님께 바치는 뇌물 땡땡땡 원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가는 도중 우리 주인님인 누구? 서대주께 드리려고 라고 하니까 치밀한 준비성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다. 답 5번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두 문제씩밖에 못 풀었지만 모두 다 숙제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숙제 검사는 교실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